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오늘 4월 4일이죠. 4월 4일 마감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최근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또 원전 관련주 나타난 특징을 보면은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조만간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원전 관련주 한번 공부해보고,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 꼭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 포트에 편입하시면은 분명히 금년 상반기에 2분기에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최소한 더블 이상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원전 관련주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신재생 관련주,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주들은 약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원전 관련주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미국에서 지금 인공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력입니다. 전력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의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은 하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인공지능 산업의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풍력, 태양광, 수소가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온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가 최근 그 소형 원전 회사를 하나 설립했죠. 빌 게이츠가 누구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이죠.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 소프트를 퇴직하고 그 소형 원자력 쪽에 회사인 테라파워를 설립을 했죠. 이 테라파워가 금년 6월에 미국의 이제 소형 원전 모듈 SMR 원전을 착공을 한답니다. 이런 것도 최근에 미국의 원전 관련주 조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셀 울트먼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그러죠. 이 사람이 오픈AI를 설립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셀 울트먼도 챗 GPT, 그렇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전력 공급을 전력 공급을 안전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이라고 생각하고, 셀 울트먼도 원전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전 관련주도 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 울트먼 같은 경우는 2013년에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 스타트업 오클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셀 울트먼은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를 3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죠. 헬리온 에너지에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셀 울트먼이 인수한 올크로가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원전 관련주가 또 강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결정이 났죠. 바이든하고 트럼프도 다 원전 쪽에 우호적인 지금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에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상당히 친원전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원전 쪽의 정책들을 내용들을 보면요. 오래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이쪽에 이제 대출만 2조 원 이상 대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노후된 원전을 수명을 또 연장하겠다. 얘기죠. 그러면서 원전을 재가동을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친원전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원전 관련주가 지금 미국에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도 이제 신재생 쪽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수소 쪽에 약간 부정적이죠. 왜 트럼프는 부정적입니까? 원래 트럼프 지지 기반이 텍사스죠. 텍사스는 원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의 텍사스이기 때문에 그 원전 기업들이 원전 기업들이 아니라 그 석유 기업들이죠. 죄송합니다. 텍사스의 석유 기업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텍사스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보다는 원래 원유 쪽에 정책을 그렇게 석탄 하락 쪽에 상당히 비중을 상당히 주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친환경 정책을 폐지를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제 나온 얘기가 그거죠.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첫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그날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는 이 친환경 쪽에, 그다음에 전기차 정책 쪽에 완전 상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일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 원전 쪽에서는 두 사람 다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원전 관련주가 미국 시장에서 강한 상세를 보이겠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 나온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국가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2035년대에 소형 원전 시장이 626조 원 시장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형 원전 시장이 엄청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소형 원전 관련주가 뉴스케일 파워죠. 뉴스케일 파워가 이것이 3월 달에 주가가 한 2.5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오르고 있죠. 이 급락한 이유가 그죠. 소형 원전 건설을 다수 연기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을 했죠. 그런데 다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도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죠.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는 최근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죠. 엄청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금년 들어만 해도 주가가 한 109달러에서 지금 거의 200달러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오르고 있죠. 이와 같이 이 같은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도 최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라 에너지라는 종목도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 종목도 같은 경우도 금년에 보면은 한 38달러에서
지금 75달러로 거의 더블 가까이 주가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와 같이 원전 관련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우라늄 관련주로 있는 카메코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카메코도 작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후, 그다음에 최근 좀 조정을 보인 후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조정 보인 후 지금 전고점 돌파 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죠. 지금 카메코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 주가가 최근 거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누스케일 파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카메코 같은 종목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주가 최근 좀 꿈틀거리죠. 그러면서 오늘 모처럼 만에 원전 관련주 거래량이 좀 수반되는 종목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가 조만간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원전 관련주 한 종목 꼭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바이오 관련주 여러분들 상반기에 대박 난다 그랬죠. 제가 알테전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75,000원 전에서 강력하게 사라 그랬죠. 그 종목이 여러분들 거의 한 달 만에 3배 났죠. 3배. 7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렸죠. 제가 보면은 이제 2분기에 또 대박이 날 만한 것이 원전 관련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원전 관련주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여러분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를 왜 관심 가져야 되냐? 제가 무조건 여러분한테 원전 관련주를 관심 가지라면 안 되겠죠. 2월 25일 날이죠.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죠. 예, 윤 대통령이 올해를 우리나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원전산업 육성화 방침에 보면은 정부가 3조 3천억 정도 금액 3조 3천억 정도 규모 원전 일감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원전의 일감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조 원 정도 특별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일감도 주고 돈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 정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가 2027년이죠. 2027년까지 원전 쪽에 4조 원 정도 R&D, 연구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비도 대량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전 관련주가 정책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죠.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죠. 이 초안이 원래 발표가 12월 중에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거의 2년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 생산을 각 섹터별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산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한 거죠. 석탄 화력으로 몇 프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풍력으로,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그다음에 원전으로 같이 전력 생산 비중을 이제 발표하는 초안이죠. 이 초안을 정부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12월 달에 연기가 되면서 1월 달에 발표한다. 그다음에 2월 달에 발표한다. 그다음에 3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날에 총선이죠. 저는 총선 전에 발표할까, 총선 후에 발표할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보면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이 제 11차 정기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기본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제가 이제 저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지금 이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제 신규 원조를 추가로 몇 기를 건설하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원전을 10기 정도 엄청나게 추가로 건설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약 4기 정도 건설을 적당하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한 4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자력 업계에서는 한 10기 정도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각자 이치에 따라서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이 이제 추가 건설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이제 몇 기로 할 것이냐 의견 조율이 되면은 바로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 11자 정기본 발표에서 신규 원전 4기 이상만 추가 건설한다고 하면은 원전 관련주는 단기에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 보트의 한 종목 편입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이 기억하신 분도 있으려는 건 모르겠네요. 자, 이 윤 대통령이 용산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렇게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건설 민생투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지금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10기 정도 지으려고 그러는데 반도체 공장 1기에 대형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대통령 생각에는 신규 원전이 한 10기 정도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봐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 수요가 앞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은 신규 원전이 가장 필수적인 발전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해외 원전 쪽에 수주도 기대되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주가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간 이유는 그거죠. 우리나라 한솔하고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그 특허 문제가 아직 합의점을 못 찾은 것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의 가장 걸림돌이죠. 조금만 한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에스팅하우스와 그 특허 문제가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해외 원전 쪽에 좀 수주가 조만간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사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세계 국가 중에서 원전을 설립할 수 있는 국가는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 5개 국가만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을 말합니다. 소형 원전이 아니라 대형 원전은 이 5개에서만 지금 세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서방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서방의 원전 건설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럼 원전 건설은 3파전이죠. 프랑스, 우리나라,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나 미국보다 원전 건설에 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전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원전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수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올해 가장 먼저 체코가 지금 5월달이면 다음 달이네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세 나라가 경쟁을 하는데 원래 이제 미국, 그 다음에
그다음에 프랑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한수원이죠. 미국의 에스팅하우스는 이번 우선업자 선정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체코가 요구한 기본적인 조건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체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에는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체코 쪽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죠. 그 원인이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한수원이 원전 건설에 30% 싸게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체코가 원전을 한 기만 건설한다 했는데 4기까지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럼 원전 한 기에 최근에 한 10조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한 40조 정도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상당히 큰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 폴란드, 불가리아는 신규 원전 신규 원전이 아니라 원전 보수 수리라는 것을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죠. 같이 폴란드, 영국, 사우디 쪽,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신규 원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전은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해외적으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한번 관심 가지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저 11차 정기본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 중에서 관심 가질 종목을 5종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좀 안전하게 원전 관련주를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은 두산에너비티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두산에너비티가 내가 보면은 더블 난다면은 중소형들은 두 더블 정도는 나겠죠. 두산에너비티는 좀 돈이 많으신 분들, 좀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사세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중소형주 가지고 한번 대박을 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중소형주를 제가 5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도 원전 계측기로 만든 업체죠. 이 종목도 이제 우진의 자회사죠. 최근에 신규 상장된 후 주가가 조금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도 제가 본 주가가 한번 강한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오늘도 우진엔텍이 한 7% 정도 올랐는데, 주가가 이제 원전 관련주 중소형들이 가면은 여기서는 저는 기본 더블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진엔텍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몇 차례 한번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야기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죠. 약간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한번 사보시라 그랬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오늘 어디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기술이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아침에 내가 방송을 해드리면서 그랬죠.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가 어제 강했다. 그러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원전 관련주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매수하시라 그랬죠. 특히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방산 쪽에 성장 궤도에 안착을 했다 그러네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의 필수 장비인 계측기를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원전의 필수 장비인 제어 계측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 원전이 지금 20기가 가동되고 있죠. 20군데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형 원전 20기 대부분이 동사의 계측기를 갖다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화원을 3, 4호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얘들 이제 우리기술 계측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를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소형 아까 SMR 쪽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형 원자로 쪽에 성장이 기대되면 이 동사는 앞으로 소형 원자로
성장에 따라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사업을 한다거나요. 지금 브라질 쪽에, 전철 그 스크린도어 있죠. 브라질 쪽에 지금 4개 노선에 수주를 했답니다. 3년 동안 5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방선 쪽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방선 쪽에는 전차하고 자주포에 들어가는 에어컨 공조기를 만들고 네플렉 타이어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네플렉 타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방산업체에 납품한다는 얘기죠. 저도 네플렉 타이어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키움증권에서 설명해 놨네요. 이런 타이어 모양입니다. 이런 탱크 같은데 이런 타이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방산업체에 납품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제 원전기술, 원전 관련주, 방산업체로 부각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죠. 강하게 올랐죠. 이렇게 이런 타이어도 만들어 가지고 방산업체에 납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술 제가 이제 원래 저가주를 여러분 추천을 안 하죠. 야, 1,500원짜리 너무 저가주지 않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분이 있는 것 같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다 흑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 67억 나왔죠. 2022년은 48억 나왔죠. 2021년에는 72억 나왔죠. 올해는 129억 정도 이상을 하죠. 실적이 좀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1,500원대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월봉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을 보면요, 주가가 이거 2008년도 한번 볼까요? 2007년, 2008년도에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크 문제를 수주할 때죠. 얘가 그때 얼마입니까? 이때 주가가 한 500원짜리가 무려 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2,000원짜리 이거 5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갔으면 주가가 몇 배 올랐습니까? 엄청난 여러분들 시세를 줬죠. 그러니까 4,000원짜리가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배요? 80배입니까? 80배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80배가 맞나요? 8배가 맞나요? 80배가 올랐나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면 주가가 이때도 엄청나게 올랐죠. 한번 오르면은 이때도 보면은 주가가 끝없이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와 같이 한번 움직이면은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기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저가지를 좋아하신다. 저가지를 좋아하십니다. 잠깐만 온전 테마주들이 테마가 움직이며 강하게 오르면은 우리 기술이 한번 큰 시세가 한번 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내가 계속 한번 사보시라고 했죠. 좀 사가지고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수익률 나기 시작했겠죠. 한번 기다려본 보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또 저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BHI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이제 배열 해수 보일러를 만들죠. 얘도 이제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업체죠. 참 이 종목은 제가 보면은 올해 수주만 지금 엄청난 수주를 하고 있죠. 사우디에서 한 2,500 정도, 2,500억 정도 수주를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회사들하고 또 한 1,000억 이상 수주를 했죠. 최근에 한 3,000억 정도, 3,000억 이상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본 쪽의 수주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얘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수반되다가 주가가 이렇게 잘 갔죠. 잘 오르다가 주가가 이게 빠진 이유가 그거죠. 얘가 IBK 기업은행이요. 그 캐피탈에서 지분을 이것을 예군들한테 자전을 넘겼죠. 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량을 자전으로 예군들한테 매도를 하면서 이 물량들이 좀 소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죠.
많이 빠졌는데 여기가 있네요. 그때 A군들이 보면은 IB 캐피탈에서 보유 종목 250만 주를 A군들한테 블랙딜로 넘겼죠. 그러면서 A군들이 계속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이제는 다시 바닥권의 근처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BHI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는 여러분한테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좀 소개를 해주고 있죠. 한번 사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일진파워도 보면은 주가가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수반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한번 사보시라. 제가 며칠 사이에 계속 한 두세 번 정도 추천드린 것 같는데요. 일진파워도 내가 보면 언제나 깔려 쭉 가면 갈 가능성이 크고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일진파워도 조만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종목은 G2파워죠. 원래 온전 중소형주 그러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이 G2파워죠. 오늘 G2파워가 장중에 한 9%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이 꼬리가 좀 달렸죠. 근데 오랜만에 G2파워도 거래량이 바닥권을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G2파워도 이제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면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G2파워도 한번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온전히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지금 미국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창업자들인 빌 게이츠나 셀 울트먼 같은 데도 이런 원전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최근 원전 관련주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 쪽에 상당히 친원전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원전 쪽에서는 상당히 친원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대선 후보 두 사람이 다 원전 쪽에 지금 긍정적 정책을 지금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가 지금 미국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국가 원자력 연구소도 앞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이같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누스킬 파워나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나 카메코 같은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52주 신고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도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근 원전 산업을 올해 제도액의 원전으로 삼겠다. 정부가 원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제11차 정기본 수급, 이게 전력기본 수급계획이 초안이 지금까지 연기가 돼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1월, 2월, 3월 지금 연기가 돼 있는데 총선 전후로 해서 조만간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신규 원전 4기 이상만 건설한다고 나오면 원전 관련주가 한번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관련주를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 원전도 지금 우리나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5월달에 가장 지금 가까운 시일에 있는 것이 5월달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원전 관련주를 관심 가진다면은 우진엔텍, 그 다음에 우리기술, BHI, 일진파워, G2파워 이 5개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포트에 한번 편입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